드디어 AI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제대로 활용해 볼 시간이에요. AI의 발전으로 요즘은 디자인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것보다 빠르게 만들어 보고 직접 써보면서 계속 개선하는 방식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특히 AI를 활용하면 아이디어를 실제 동작하는 화면까지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죠. 오늘 사용해 볼 이 피그마 메이크도 그 다양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미 완성한 피그마 파일을 가져와서 기능을 추가하거나 구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 디자인이나 레퍼런스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방법입니다. 기획에 대한 문구라든지 핵심 기능을 전달하면 메이크가 만들어준 그 첫 화면을 보고 서비스의 구조와 디자인의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가 아직 애매한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보다 빠르게 화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두 가지를 빠르게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예제가 있는 완성된 디자인을 실제 화면에서 구현이 되는지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사용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준비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 메이크를 활용해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을 열어주고요. 상단에 메이크라고 있습니다. 메이크에 들어오면 여기에 뭔가를 작성하게 뜨죠. 가장 먼저 디자인에 대해서 불러온다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쓰셔도 돼요. 플러스 눌러서 Add Context를 통해서 이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셀렉트 하실 수도 있어요. 예시 중에 이런 거 한번 구현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해당 파일에 들어가서 원하는 프레임을 선택해서 커맨드 C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 해당 창에다가 커맨드 V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가집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빌드가 있는데요. 모드를 빌드 모드 아니면 플랫 모드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빌드 모드로만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해서는 디폴트를 추천하고 있는데 현재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클로드랑 제미나이, GPT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오프스나 GPT 5.6 이런 좋은 모델을 사용할수록 크레딧이 빨리 사라집니다. 크레딧에 대한 부분은 파일에서 AI 밸런스라고 있죠. 이번 달 내에 3000 크레딧을 원래 주는데 895 크레딧만 남았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완성을 해줬는데요.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데스크탑 모드였고 이게 모바일 모드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내를 안 해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요구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해주고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한참을 걸려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저처럼 초반에 너무 대충 사용하시면 이렇게 크레딧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거의 400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시간도 꽤 많이 걸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시간 낭비했나 라고 쭉 찾아보니까 이런 패스에 대한 부분들이 반응형 처리할 때 이것들을 신경 쓰느라고 이상하게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아코디언에 대한 부분들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네요. 그리고 반응형으로 봤을 때 모바일로 처리가 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SVG가 깨져 있네요. 이제 메이크에 대한 UI 화면에서 기능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계속 뭔가를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하려면 왼쪽 영역에서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부분 보시면 버전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면 첫 번째 요청했을 때와 두 번째 요청했을 때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이 실제 보이는 영역이지만 위에 부분에 프리뷰 탭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코드 탭이 있습니다. 코드를 누르면 여기에 사용된 코드들이 보여요. 해당 코드를 보시면 리액트로 개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성된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프로토타입 수준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테일윈드 방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에 대한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에 대한 부분에서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여기 다운로드 코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면 코드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운받은 거를 뭐 커서나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이런 거에서 이어서 개발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그냥 MCP를 연결해서 거기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우측에서 에디트 있죠. 이걸 통해서 어디를 고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div 부분을 누르시면 왼쪽에 현재 div라는 오브젝트가 선택이 돼요. 여기다가 문구를 변경해줘 이렇게 요청하실 수도 있겠죠. 디테일하게. 아니면 좀 더 넓은 영역을 선택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annotate라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 정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요청할 것들을 쓰면 돼요. 디자인을 어떻게 변경해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치면 이 왼쪽에다가 태스크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때 apply를 누르셔야지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해당 디자인에 대해서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 조금 더 큰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결과물에 대해서 디자인 파일로 카피하실 수도 있어요. 카피 디자인을 눌러서 불러와서 붙여넣기 하면은 완성된 작업물이 디자인 파일로도 들어와집니다. 여러분이 디자인 시안을 작업할 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사용을 해볼 건데요. 바로 해보기 이전에 프롬프트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에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AI한테 바로 입력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회사 홈페이지인데 조금 고급스럽고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줘. 이 정도 수준으로만 요청을 하게 되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생각하는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있겠지만 AI도 마찬가지로 이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어져요. 사람들끼리 일할 때도 똑같죠. 클라이언트가 좀 더 세련되게 해주세요. 힙하게 해주세요. 뭔가 임팩트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도 정확히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AI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GPT나 클로드 같은 AI에게 제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나 화면에 대한 생각을 편하게 쭉 적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AI가 이해하기 좋은 명확한 프롬프트로 다시 정리해줘 라고 한번 가공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잘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AI로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결과가 묘하게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AI가 만든 수준인 경우 되게 밤티스럽게 나올 때가 있죠. 둥근 카드가 반복되거나 그라데이션이 많거나 보라색으로 떡칠이 돼 있거나 이런 전형적인 AI 디자인 패턴을 흔히 AI 슬롭이라고 하는데요. 이 슬롭은 원래 영어로 먹다 남은 찌꺼기나 질척한 쓰레기, 대충 섞인 것 이런 꽤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AI가 대량으로 만들어낸 저품질이나 획일적이고 성의 없는 컨텐츠를 비꼬는 표현으로 AI 슬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형적인 사스 레이아웃을 피하고 카드도 웬만하면 남발하지 말고 그리고 섹션마다 시각적 리듬을 다르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장식 대신에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 중심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쓸데없이 배지나 아이콘, 필이나 작은 버튼 이런 테두리, 반복적인 스타일들을 좀 막을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랙션을 하나의 경험으로 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팁들이 있긴 한데요. 너무 예측 불가능한 길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복사해서 메이크에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전달한 프롬프트로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손그림처럼 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나노바나나나 GPT 이미지를 활용해서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갈아 끼우기 위해서 일단 만들었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을 위해서 이렇게 손 스케치로 해달라고 했더니 만들어줬습니다. 스크롤 내려보면 레이아웃도 그래도 편집 스타일로 들어가져 있죠. 더 내려보면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이미지가 크게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설명 이번에는 좌우로 나눠져 있고요. 이 좌우로 나눠진 것도 비율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특정 섹션도 레이아웃이 또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보기가 다양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더 고도화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인터랙션을 고도화하는 부분에 대한 프롬프트를 넣어서 추가했더니 쭉 내리다가 이 구간에서 고정이 되는 거죠. 고정이 된 이후에 스크롤 처리. 그럼 왼쪽이 비디오 처리가 되면서 우측의 내용이 달라지는 이런 인터랙션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 하나만 들어가도 조금 더 웹사이트가 풍부해지죠. 나머지는 뭐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했을 때는 오른쪽에 디자인 부분을 카피 디자인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해당 부분은 스크롤 인터랙션 때문에 여기 쭉 비어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만 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저희가 쭉 볼 수 있는 시안으로 불러와서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교체하면서 시안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고급으로 하자면 여기에 커넥터에 매니지먼트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힉스필드 같은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피그마 메이크에서는 아직 힉스필드 MCP를 사용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별도의 강좌에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두 가지만 테스트해봤지만, 특정 섹션에 대한 부분이나 인터랙션이 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잘 사용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